여러분, 저는 뉴욕 출신의 레이첼 밀러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유럽, 캐나다, 남미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죠. 부모님은 항상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교육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제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바쁜 삶이었어요. 특히 얘네튼의 중심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분명 매력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점점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뉴욕은 확실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제가 여행을 통해 경험했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그 다름이 점점 그리워지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몇 달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유럽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독특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넷플릭스를 보다가 K-드라마 도깨비를 접하게 된 거예요. 드라마 속 한국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눈 내리는 한옥마당, 화려한 도시 풍경,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먹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까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은 저에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K-드라마와 K-팝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려심 깊은 문화, 깔끔하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무엇보다도 치안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미국, 특히 뉴욕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실험을 하는 내용이었죠. 누군가 가져가거나 훼손할까봐 긴장하며 영상을 보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옆자리 사람이 도와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또 지하철에 휴대폰이나 물건을 두고 내려도 대체로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이 나라라면 내가 꿈꾸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잖아요. IT 기술부터 대중문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까지. 이런 곳에서 살아보면 단순히 콘텐츠 제작에 그치지 않고 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혼자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을 걱정하셨고, 솔직히 저 스스로도 두려움이 없진 않았거든요. 과연 제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 한국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외국인으로서 제가 겪게 될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망설이게 했죠. 그래도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가 본 유튜브 영상과 기사,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의 후기 등을 보여드리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건 역시 치안 문제였는데요. 카페 실험 영상과 함께 한국은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라는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허락하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를 알아보고 머무를 곳을 찾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떠난다는 사실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끔 밤잠을 설쳤지만 결국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한국행 비행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여정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그동안 상상만 했던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환영 인사를 건네는 안내 표지판들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공항 내부에서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완벽했어요. 특히 제가 놀랐던 건 입국 심사가 정말 빨랐다는 점이에요. 뉴욕 JFK 공항에서의 긴 대기줄과 복잡한 절차를 떠올리며 긴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순조롭게 진행됐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버스 좌석은 넓고 푹신했고 짐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도로에 차들이 규칙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매일같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이 일상인데 서울의 도로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머무르게 된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해둔 숙소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실용적이었죠. 방 안에는 전자레인지와 세탁기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장기 체류를 준비 중인 저에게 딱 맞았어요. 무엇보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요. 체크인 때 직접 오셔서 한국에서의 생활 팁을 알려주시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던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 카페에서 첫 한국식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카페 안에는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평화롭고 아늑했어요.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남성이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간다고? 정말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이 자리를 비운 동안 아무도 노트북에 손을 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옆자리 사람이 흘끗 보며 자리를 지켜주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거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은 정말 내가 들었던 대로 치안이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지하철을 처음 타던 날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특히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과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좌석이 넓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노약 좌석을 비워두는 사람들의 배려심이 정말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또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떠들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소음이 거의 없었죠. 한국 대중교통의 질서를 보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가장 감동했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식문화였습니다. 첫 한국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반찬의 양과 종류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문한 건 단순한 비빔밥 한 그릇이었는데 김치, 나물, 무침 같은 반찬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인 요리가 나오면 그게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반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반찬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반찬은 무한리필이에요.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환대 덕분에 한국의 첫 식사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학원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도 있었죠.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고 때로는 제가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도 주었어요. 그중 한 친구는 저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가 한국의 전통차를 소개해줬는데요. 그곳에서 마신 유자차와 대추차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긴 작은 오해나 문화 차이로 인해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죠.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한국의 예절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어른들보다 먼저 음식을 먹으려다 친구가 살짝 눈짓으로 저를 말리던 순간이 있었죠. 그때야 한국에서는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로는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예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넘어 제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대중교통의 편리함,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함,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안전함까지. 뉴욕에서는 항상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살아왔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생활도 작은 오해와 충돌에서 비롯된 위기를 맞이하며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전통적인 한식당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특별히 좋아하는 식당으로 초대하며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조명과 나무로 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과 소품들이 걸려 있어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고 잠시 후 반찬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잡채,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모두가 서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입 가득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입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뉴욕에서 받은 치과 치료 때문에 임시로 붙여놓은 치아 보철물이 떨어진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레이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죠. 결국 상황을 설명하니 한 친구가 그럼 지금 바로 근처 치과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아니, 괜찮아. 나중에 갈게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여기선 치과 예약 없이도 바로 갈 수 있어. 걱정 말라며 저를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는 치과 예약이 매우 복잡하고 치료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너무 어색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치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치료실로 안내되었고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치료가 끝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접수 직원이 말한 금액은 뉴욕에서의 치료비와 비교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뉴욕에서라면 몇백 달러는 기본이고 보험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싸졌을 텐데 한국에서는 단돈 몇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치과를 나서던 순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너도 이제 한국에 좀 익숙해졌네 라며 웃어주었고 저 역시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가장 크게 감동시킨 건 친구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와주려 했던 모습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또 다른 위기를 겪었던 날은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부모님께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명동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가게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가방 안에 있던 작은 파우치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죠. 안에 중요한 물건은 없었지만 그 파우치는 저에게 감정적으로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어요. 저는 영어로 설명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두 명은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가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여기선 경찰서에 가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라고 알려주었고
결국 저는 명동 근처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경찰서는 정말 깔끔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제가 있었던 위치와 시간을 자세히 물으며 바로 신고를 접수했어요. 뉴욕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되찾는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제 파우치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되찾은 기쁨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깊은 사회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넘치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신기함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매일 실감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물론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제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함과 배려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사람들, 낯선 문화에 적응하도록 작은 팁들을 알려준 친구들, 그리고 제가 치과나 경찰서 같은 곳에서 겪은 경험들 모두 한국이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특히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타인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도와주는 경우를 정말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뉴욕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한번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왜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낯선 아시아 국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오셨죠.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모든 시스템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하셨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도 연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정돈된 도시는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며칠 동안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전통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과 불고기를 맛보고 한옥마을을 방문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껴보았죠. 또 명동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젊고 활기찬 도시 문화를 체험했어요. 부모님은 특히 한국 음식에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모든 음식이 정말 건강하고 맛있어 라고 하시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흠뻑 느끼셨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부모님이 한국의 치안을 직접 체험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명동의 카페에서 부모님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긴장했어요. 부모님이 괜히 불안해하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30분 뒤 우리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한국의 치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정도면 너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라며 저를 이해해 주셨죠. 이후 부모님은 제 한국 생활을 전적으로 응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부모님께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너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보니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는 부모님의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더 많은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치안이 좋고 생활이 편리한 곳을 넘어 사람들의 따뜻함과 깊은 문화적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미국만의 매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한층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저는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여행지나 일시적인 체류지가 아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과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